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1강부터 4강까지 아래 데이터 자료 구조 및 그리고 여러 가지 문법 그리고 함수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 장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R에 대한 그 R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뭐 문법이나 이런 것들 신텍스나 그리고 함수 사용하는 방법, 함수를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쭉 알아봤다면 이제는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제 뭐 단일 변수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다루면서 이제 서서히 조금 조금씩 접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5강에서는 단일 변수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자료들의 탐색과 뭐 분석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챕터 1에서는 섹션 1에서는 이제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알겠죠? 자,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주형 자료하고 연속형 자료로 우리가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범주형 자료는 뭐 질적 자료라고 동일한 말입니다. 양적 자료 이렇게 연속형은 동일한 말을 의미하는데요. 통상 범주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는 이제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짓는데요. 그냥 자료의 특성에 따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범주형이라는 것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다시피 범주형 자료 카테고리컬 데이터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얘는 범주형 자료는 질적 자료 맞죠? 컬러테이티브 그죠? 컬러터티브 데이터라고도 부르며 성별이 뭡니까? 남과 여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남과 여 이런 것들로 딱 같이 범주 혹은 그룹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값들. 그럼 연속형은 뭡니까? 그렇죠.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숫자형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경우 우리는 연속형 자료라고 하고 범주형 자료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휴대폰도 뭐 예전에 같은 경우는 010, 뭐 아니 그거 말고 지역 번호도 이제 범주형 자료에 속하겠네요. 02, 053 뭐 이런 것처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범주형 자료와 그리고 연속형 자료에 따라서 이제 분석 방법이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조금씩은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한 종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범주형 자료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입니다. 근데 어거지로 끼워 맞추면, 우리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빈도수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범주형 자료를 숫자로 표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성별을 우리가 또 0, 1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혈액형, 우리 그때 앞에서 보셨다, 그죠? A, B, 그게 뭐였습니까? 팩터였죠, 팩터. 팩터는 레벨로 우리가 이제 표시가 돼 가지고 그게 관련 그거를 이제 as integer 해서 우리가 하면 뭐 1, 2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 범주형 자료 안에서 노는 거일 때는 숫자로 표식을 해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기본적으로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고 대소 비교나 산술 연산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범주형, 범위가 정해져 있다.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범주형 자료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성별, 그죠? 뭐 이렇게 메일, 피메일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혈액형, A형, B형, O형, 뭐 그리고 AB형, 그죠? 자료의 표현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때
뭐 이렇게 쭉 나타내는데 이거를 우리가 팩터로 해서 레벨즈가 나타났었죠. 그죠? 또한 선호하는 색깔은 거의 이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 찬성 여부 yes, or no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딱 어떠한 범위 내에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범주형 데이터 자료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아래와 같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연속형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거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렇게 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게 바로 범주형 자료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같은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범주형 자료를 앞에서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연속형 자료라는 것은 자, numerical 데이터라고 나와요. 그래서 앞에 이제 범주형 자료는 카테고리컬이었죠. 그죠? 그래서 연속형 자료는 양적 자료. 그래서 퀀터테이티브, 그죠? 퀀터테이티브 데이터라고 부르면 우리 뭐였습니까? 범주형 자료는 질적 자료였죠. 질적 자료. 그랬죠. 그래서 크기가 있는 숫자들로 구성된 자료고요. 연속형 자료들은 연속형 자료들 값들은 대소 크다 작다가 이제 비교가 되고요. 그리고 혹은 이제 평균이나 최대값, 최소값 같은 산술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한번 보죠. 뭐 몸무게가 57.4, 뭐 90.1, 이거는 쭉 연속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에 따라서 연속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고, 키도 마찬가지고요. 일평균 온도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죠? 연속형으로. 그리고 자녀의 수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매년 혹은 매월 이렇게 통계치도 나올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료가 쭉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연속형 자료이거나 혹은 양적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범주형 자료는 어떠한 범위 내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걔는 웬만하면 숫자로 표식을 하지 않고 이제 대소 비교가 안 되고, 그리고 평균이나 최대값이나 치소값과 같은 산술연산조차도 안 되는 게 범주형이었지만, 그와 반대로 이러한 숫자 값의 연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속형 자료고 혹은 양적 자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산술 연산이 되고 대소 비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방금 변수의 종류,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앞에 봤을 때 우리가 연속형이냐,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연속형이냐 혹은 범주형이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지었다면, 이제는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우리가 흔히 변수라고 했을 때 저장하는 데이터 공간 혹은 뭡니까? 여기에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값들을 이렇게 넣어서 계속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통계학에서 말하는 변수는 우리가 R에서 이미 배웠죠. 그죠? 이미 배운 변수와는 의미상은 다소 차이가 있다. 자, 우리가 왜 예전에 str이라는 함수 기억하십니까? str. 요거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든지 매트릭스를 우리가 넣으면 이게 요약을 해서 보여줬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observation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variables가 있었죠. 그죠? 거기에서도 variables는 변수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 테이블 형태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열이다. 그죠? 그리고 옆으로 가는 게 행이다. 그죠? 이렇게 내려가는 이 값, 변수 혹은 속성 혹은 이제 우리가 이 컬럼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변수, 즉 속성, 그죠? 이런 컬럼 값들을 우리는 R에서 이제 변수라고 통상 칭을 합니다. 그래서 str을 우리가 호출을 했을 때 observation은 관측치,
이렇게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였고, 행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컬럼으로 존재하는 것들, 그거를 variables라고 이제 str을 함수를 호출하면 그렇게 나왔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통계학에서의 변수는요, 우리가 연구, 조사, 관찰을 하고 싶은 대상의 특성이었어요. 이게 바로 속성이잖아요. 특성, 어트리뷰트. 그죠? 그거를 우리는 통계학에서는 변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키나 몸무게, 혈액형, 매출액, 습도, 미세먼지 농도, 뭐 이런 것들이 대다수가 뭡니까? 그렇죠. 변수가 되는 거죠. 변수. 통계학에서 말이죠. 통계학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컬럼으로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컬럼으로 나열할 수가 있는데 위에 들어가는 게 이제 키가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에는 몸무게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혈액형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variables라고 이제 변수라고 이제 흔히 칭을 합니다. 알겠죠? 요거에 이제 통계학에서의 개념과 프로그래밍적인 개념이랑은 다소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지만 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변수의 개수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 속성, 특성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일 변수 자료, 맞죠? unvariate 데이터 해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단일 변수, 일변량이라고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일변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 예를 들어서 키를 쭉 나열을 했다. 그러면 그건 벡터잖아요. 그죠? 벡터는 하나의 데이터를 쭉 이렇게 논리형이든 문자형이든 쭉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데이터 자료 구조였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나타낼 때는 단일 변수 자료라고 하고요. 다중 변수는 말 그대로 마늘 다자를 써서 변수가 여러 가지일 때 이렇게 많을 때 우리 뭐 아이리스 내장 데이터셋 보셨다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속성이 있을 때, 특성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다중 변수 자료 혹은 다변량 자료라고 합니다. 이건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가 된 거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단일 변수 자료는 하나의 변수로만 구성된 자료, 일변량 자료라고도 부른다. 괜히 말만 어렵게 해놨지만 그냥 단일 변수면 그냥 변수가 한 개인 거예요. 벡터 그죠? 그런 것처럼 다중 변수 두 개 이상의 변수로 구성된 자료고요. 다변량 자료라고 하고 특히 두 개의 변수로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변량 그죠? 뭐 바이 베리 H 데이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쪽에서 보통 바이가 붙으면 두 개를 나타내요. 두 개. 그래서 바이너리라고 하면 이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가 붙으면 두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튼 말만 조금 어렵게 해놨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단일 변수 자료는 그냥 컬럼이 한 개 있는 거예요. 그죠? 변수가 한 개 있는 거고. 그리고 다중 변수 자료는 뭡니까? 여러 개의 이제 컬럼이 있는 거예요. 특성이. 그걸 이제 다변량, 다중 변수라고 자료라고 하고요. 이렇게 구성된 자료들 중에서 특히 두 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두 이자를 써서 이변량 자료라고 한다. 이 뜻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단지 통계학적과 그리고 프로그래밍적으로 바라볼 때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여기 얘가 나왔는데요. 몸무게를 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단일 변수 자료예요. 하나만 있으니까, 그죠? 속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변수가. 컬럼이 한 개밖에 없다고요. 그죠? 하지만 키, 몸무게, 성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 단일이 아니고 다중이 되겠죠. 그죠? 이러한 차이점. 우리가 익히 봐왔던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R에서는 단일 변수 자료는 벡터에 이미 해봤습니다. 맞죠? 벡터에. 그리고 다중 변수 자료는 매트릭스는 같은 데이터 타입이라면 매트릭스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숫자형 벡터, 그리고 이건 문자형 벡터죠. 틀려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죠.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해서 우리가 각종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매트릭스 또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의 자료에서 하나의 열이 하나의 변수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통계학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열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프로그래밍 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개의 키나 몸무게, 성별 이런 것들이 열의 개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이거는 변수라고 이렇게 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의 개수가 곧 변수의 개수와 동일하게 바라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때 2차원 데이터들은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컬럼이라고도 불러도 되고 열이라고 불러도 되고 혹은 속성이라고 불러도 되고 어트리뷰트라고도 해도 되고 혹은 변수의 개수라고도 이렇게 부르셔도 된다라고 몇 번 여러분들한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혼돈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단일 변수 자료를 보게 되면 얘는 단일 변수는 또 역시 범주형 자료를 가질 수도 있고 연속형 자료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뭐 당연한 거죠. 그죠? 다중 변수 자료도 역시 범주형 자료를 가질 수도 있고 연속형 자료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단일 변수 자료로 범주형 자료가 들어간다. 그럼 그 뜻은 벡터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연속형 자료로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단일 변수로 그죠? 근데 다중 변수로도요. 범주형 자료가 여러 개 모이면 다중 변수가 되죠. 그리고 이게 연속형 변수와 연속형 자료도 역시 여러 개가 모이면 다중 변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두 개가 또 합쳐져서 또 다중 변수가 될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일 변수 자료나 다중 변수 자료는 이 두 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 값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변수의 개수와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세분화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세분화된 분류에 따라서 각각 서로 다른 분석 방법들이 존재하니까 그거를 이제 알아보자라는 그러한 취지의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아하, 단일 변수는 한 개다. 한 개인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범주형이 될 수도 있고, 연속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다중 변수도 마찬가지. 범주형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다중 변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속형 자료가 또 여러 개가 있으면 다중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주형 자료든 연속형 자료든 간에 단일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다중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일 변수 자료로 범주형이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분석을 할까? 연속형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분석을 할까? 그리고 다중 변수로 범주형이 들어갔고 이게 혼합이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할까? 등등의 분석 방법이 이제 각기 달리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 차이점을 알고자 지금 이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료의 종류는 특성에 따라서는 범주형, 그리고 연속형, 그리고 이제 연속형은 쭉 나열되어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양적 자료라고도 하고, 그리고 산술, 그리고 비교 이런 연산이 다 된다는 거. 그리고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는 하나면 단일, 여러 개면 다중,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R에서는 단일 변수는 벡터, 다중 변수는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 맞죠? 지금까지 했다, 그죠? 그리고 열의 개수가 곧 변수의 개수와 동일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자, 여튼 여기까지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고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장부터는 이제 이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탐색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뭐 이러한 방법들을 좀 이제 차츰차츰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근데 제가 통계학적인 말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정리를 좀 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로 찾아뵐게요.